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케어맨 아카데미 18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8회차 정주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꼭 케어맨 아카데미는 정주행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어맨 아카데미는 제가 중간중간 투자 생활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제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언젠간 그 녀석도 충분히 또 아버지의 또 뜻을 또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기 자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그도 투자 생활에 또 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 도움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처음 머니케어 뉴스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시간 날 때 틈틈이 좀 본인께서 주린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은 학습량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 마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90%는 주식을 잘 모른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정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사면 오르길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절대 정의가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르길 바래요? 오르길 바라는 자체가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매수하는 스킬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대충 매수해가지고 비싸지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고요. 자, 매도와 매수가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매매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좀 더 순수하게 생각하면 영어로는 트레이딩이 되고요. 한국말로는 장사가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비싸게 사서 예를 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마진이 많이 남을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갖다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로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주식을 산다는 것들은 어떠해요? 가급적이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 놓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영상을 찍을 때 장사꾼의 지혜를 많이 생각하십시오라는 표현을 갖다 많이 쓰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예를 들면 정의를 내려놓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물론 장사꾼들 같은 경우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순환을 위해서 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면 마진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박리담회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건이나 내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지금 100원에 팔던 걸 세일 30%에서 70원에 산대. 그래서 또 매수하고요. 또 면세점을 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또 싸게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위들을 합니까? 주식도 세일을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주식은 세일하는 기간이 언제일까라고 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지만 다음번에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앞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보고 가격 거래선을 갖다 측정하는 것들이죠. 우리 이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쯤에 그 수박 그 도매상 하시는 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박 도매상 분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수박이 한 2,000원, 3,000원에 이렇게 판매되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뭐 만 원이 넘는 가격 이런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수박 한 개 원가가 50원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이분 엄청나게 돈을 벌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서 70%는 다 쓰레기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사니까 50원 넘어서 사는 것들은 야, 너무 비싼 거였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 같은 경우는 한철 장사 한 두 달 동안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수익을 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서 150원에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매에서 나가야 되니까 소매상으로 갈 때 마진도 측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직접 거래한다는 것은 도매가에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시장에 참여해서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상품을 하는 것들은요, 갭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니까 소매상한테 우리가 주식을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펀드를 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펀드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들은 그다 글쎄요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나 틀, 또 거시경제라든지 또 미시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기본적으로 틀을 봐가면서 할 줄 아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늘상 주창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주식을 꼭 매수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이 좋을 때는 내 주식을 팔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의 경제지표 훼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그게 80%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진행을 했는데도 내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종목을 잘못 고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사설이 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쌀 때, 비쌀 때 이것들이 뭐 밸류에이션 평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정답을 갖다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 100% 주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뉴스가 나한테까지 왔다고요? 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사면 대부분 주식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점에서 막 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52주 신고가 치고 이런 종목을 갖다 매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도 역시 주린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달리는 종목을 올라타는 것들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자,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일반인 직장인 분들이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트레이딩 하는 수준이 정말로 고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같이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새벽에서 그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채소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경우도 그 매일 아침 그 시간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하루에 막 스마트폰 세 번, 네 번씩 막 시간 막 갈 때마다 체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확실히 초보 맞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람을 걸어두고 지내면 상당히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할 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야, 이거는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 항상 뭐 마진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진율 10% 밑에서는 매도를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박리담회 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거죠 비중의 80% 정도는 말입니다. 대부분 10% 이상을 가야 됩니다. 하물며 부가세도 10%인데 우리도 10%는 내야죠.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10% 안쪽에서 내가 정리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포트폴리오를 다시 리셋시키거나 그럴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들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손실만 나면 장기 투자가 되고요. 재고가 많이 쌓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수익 난 걸 다 빼고 나니까 나중에 이거 정리할 게 없는 거야. 왜? 그 종목은 더 큰 손실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주린이 투자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뭐냐면 221선 밑단에서 투자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윗단에서 물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뭐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장기 투자 되는 거지. 주가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적어도 제가 몇 달은 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세 달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올 때까지 생각해보면 오르는 건 내려가는 거에 두 배나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거의 열 달이지. 그럼 장기 투자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리셋 해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수익이 많이 날 때 그 정리도 해주고 또 적당히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이건 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은 걸 오랫동안 보유하고 믿음을 너무 주지 마세요. 그건 정신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냥 돈입니다.
돈이란 건 내가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정리하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컨설팅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 성향이나 이런 것들 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벌써 정리할 걸 제가 이야기해드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벌써 정리한 걸 갖다 그분은 정리를 못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슬쩍 물어보는 경험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 알죠. 누가 와서 이 종목은 어때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100% 뭐합니까? 물렸어요. 이거 앞으로 좋아질 건가?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나름 팩트를 체크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는데 글쎄요 답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고수고 뭐고 하더라도 손실 나 있는 거 이거 많이 물려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물론 진짜 앞으로 전망이 좋거나 그러면 기대한다. 근데 그쯤 돼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마이너스 30% 40%난 것들 우리는 그때쯤 되면 수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원금 챙기기 바쁜 거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구 전략도 구사 못해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다. 가장 줄인 이들분들의 문제는 물렸을 때 출구 전략을 갖다 구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못 잡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 자체를 갖다 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출구 전략 자체도 구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는 걸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뭐 아무거나 하냐 버릴 거는 어떤 물타기에도 답이 없는 것들은 무조건 버려버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주린이임에 틀림이 없고요. 또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다 설정 안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큰 예를 들면 오류가 났을 때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고수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투자 시나리오는 꼭 상당히 중요한 건데 투자 시나리오를 설계를 내가 짤 수가 없어. 플래닝을 잘 못해.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고수를 통해서 멘토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저 직장인분들,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정체적으로 보면 생각해보면 투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종목이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도 구사할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이나 투자를 딱 꺼릴 필요가 없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투자 MBTI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투자 MBTI상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주도 면밀형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주식 투자는 잘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방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이런 분들 계시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 언젠가 오를 때까지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뭐 그런 방식이야 뭐 주식이 싸겠다고 느낄 때 매수해놓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6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있으십니다.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빠른 시절에 그러니까 매수하고 바로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 강의에서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나눠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실수들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연습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들 때 유상증자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뭐 엑시콘 같은 경우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곳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또 발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셔가지고 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종목이 향후 이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인데 성장성이 있다 판단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저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 그 종목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석을 해놓고 나서 그 유상증자 하는 기간 안에 저점이 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서 발표가 탁 나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탁 오버하면 탁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때 다음부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매수를 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표가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전체 발행 주식에 100이 있는데 20%를 갖다가 추가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고점 부분도 20%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포커스하면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야, 업사이드가 그렇게 돼도, 야, 30%는 나오냐? 그러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갖다 여러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물론 하나마이크론이 상당히 고밸류에이션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나름 에서 판단을 내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투자를 코스를 잡아보는 거죠. 엑시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농담 삼아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한데 그래서 항상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은 그 내용을 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가장 그 안 좋은 경우가 언제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유지비용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갖다 들면 위에서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킵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네요.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유상증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 바닥에 와서 지금 한 2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때 포지션 좀 잡자.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CX에 관련돼서 레벨이 2.0에서 3.0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3.0 레벨까지 다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장성 좋네? 그러면 야,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했으니까 돈이 없을 테니까. 그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유상증자한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봐야 되냐? 아니잖아요. 신규 상장하고 아직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걸 갖다 그 매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려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이걸 해석하는 부분 정말로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케이스별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하여튼 뭐 하면서 분석을 좀 해놓고 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투자의 판단,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점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좀 체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월 달에 발행해, 내년도 5월 달에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주식으로 발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10중 8구는 다시 주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상증자 한 꼴이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거 발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1년짜리를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텀과 텀 사이에서 어떻게 바닥권도 있을 거고 상승 고점 구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1년 사이에 또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주가도 끌어올려야 돼, 최대한. 만약 2만 원에 있었는데 주식이죠. 저는 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15,000원이 됐어요. 이거 최소한 2만 5천 원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만기가 도래해야지 주가가 떨어져도 말입니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뭐 원리. 그래서 저는 보통 이쯤 발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쯤이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되는구나. 물론 당연히 여기서도 뭡니까 기업의 포워드 가이던스 영업이익 부분은 존재하는 기업을 갖다 거래하셔야 됩니다. 적자나는 기업들한테 대체적으로 투자하면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야기 드릴 때도 여러분들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청상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원사채 발행하다 자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닥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원사채 발행 기업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린 기업, 이 기업이 바로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우리가 거래할 때 6개월 이상 랠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6개월 이상 주가가 랠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주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주 물량이 딱 끝나가면 그 물건이 잘 팔려야지 계속 수주가 추가적으로 알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주가의 랠리는 또 주가는 또 선반영하면서 또 거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이상 랠리는 안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도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랠리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을 거래하지 않는 케이스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 같은 경우는 주당 가격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잘 덤비지 않아요. 뭐 한미 반도체를 제가 몰라서 이야기 안 드리냐?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SK 하이닉스 작년에도 야, 이거 15만 원, 20만 원 갑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매수해가지고 1년 기다리신 분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채널 유지할 때
방송을 할 때, 뭐 제일 편한 방송이 그거잖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갖고선 이야기 드리면 되게 편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제 채널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오래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랠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가가 한번 쭉 밑에서 위로 치고 쭉 올라오는 경우가 한 달 정도 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달은 쉰다. 이런 생각 좀 가지고 계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계속 아카데미 같은 내용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틈새틈새대로 팁으로 다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좀 적어두시면 아마 투자 생활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케어맨 아카데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머니케어 스쿨 오프라인에도 저감에서 하는 방법, 좀 더 노하우를 좀 더 공유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주말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듣는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